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경매 실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항상 뭐 제 유튜브 내용이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오늘은 특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 제가 쓴 실전 경매 실무라는 책과 저희 학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전 권리분석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권리분석 시리즈 중에서 실전 권리분석 요령. 자, 이게 김태근의 부동산 경매학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자, 실전 권리분석 요령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있어서 실전 권리분석 요령이 이 순서를 따르면 상당히 편리하고 또 권리분석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는 것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민사집행법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인수주의죠. 그렇지 않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말소가 됩니다. 즉 우리 민사집행법은 말소주의와 또 소멸주의 또 잉여주의라는 3대 기본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말소 기준 권리는 대항력을 갖춘 권리는 인수가 되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권리는 말소가 된다라는 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의 말소주의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첫 번째, 매수인은 즉 낙찰자의 인수 요건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전에 대항력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한간에서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대항력이란 대항요건, 주택은 점유와 주민등록, 상가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알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지만은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대항 요건만 갖추면은 대항력이 바로 발생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주임법 상임법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민사집행법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대항력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구비했을 때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찾자는 거죠.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주임법 8조와 상임법 14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한간에서는 무시하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권리분석이 엉터리고. 자,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임법 시행령, 상임법 시행령에 얼마의 소액 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냐. 즉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느냐. 그것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함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는 이에 관해서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을 찾자.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이 어떤 기준이 되느냐?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 전에 대항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 구비해야 되는 이유는 경매 개시결정 후에 대항력을 구비하면은 배당 절차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구비해야 되는 이유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압류 및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압류의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실체법도 중요하지만은 민사집행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단순히 경매 절차 정도만 강의를 하고 민사집행법을
당연 배당 또는 배당 요구라든가 이런 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생략해 버립니다. 또 강의하는 사람이 민사집행법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민사집행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적 권리 분석을 할 줄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반 한간에는. 그래서 이러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찾아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또 찾는 이유는 적용 법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용 법규를 위한다는 것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이 만약에 2002년 7월 이후이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민사집행법이 신법이 적용되고 그 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국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 줄여서 배종기일이라고 우리 통상 부르고 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해야 됩니다. 배종기일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으로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종기일 전에 확정 일자를 구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한간의 다른 학원이나 한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엉터리로 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을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적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경매 신청한 사람을 확인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자를 찾는 이유는 무익녀 경매, 납물 가망이 없는 경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 우선순위자를 매기고 최우선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배당을 평등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가 통상가는요 배당표 작성이 필수입니다.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만이 배당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와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 꼬마 빌딩의 경우는 배당표 작성이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는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 많은 임차인들을 배당표 작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 나오고 내가 어떤 임차인은 인수를 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썼을 때 어떤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 나오고 또 어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을 못 받아서 낙찰자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를 들어가서 막연하게 낙찰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경매입니다. 그 부동산 종목 중에 경매에서 어려운 종목이 있다면은 바로 이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입니다. 물론 권리 분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통상가와 다가구 주택에는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배당표를 작성할 줄 모르거나 배당표를 작성하지 않고는 다가구 주택과 통상가는 낙찰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실패한 경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우선 배당 금액은 배당 제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안분 평등 배당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배당에서 소액 임차인끼리는 소액 임차인 상호 간에는 평등 배당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이지 소액 임차인끼리는 그 사람들 소액 임차인들끼리는 평등 배당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실전 권리 분석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학원에서 강의 시간 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요건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전 권리 분석 요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간에서 와전되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경매 권리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는 부동산 경매 실무, 실전 부동산 경매 실무는 제가 쓴 책이에요. 이 사진은 중개 실무. 그 중개사 역사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40년의 역사 동안 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 시리즈를 전체를 다 쓴 거는 제가 처음이고요.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지금까지 뭐 토지 중개 실무, 뭐 상가 중개 실무 이런 단행본은 있지만은 일반 중개 실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민법 실무, 그다음에 법조 실무, 토지 실무, 보상법 실무, 또 그다음에 공법 실무, 그 상가 임대차 실무, 상가 실무, 상가 중개 실무 이런 토탈 모든 중개에 관련된 시리즈로 써진 책은 처음입니다. 이 책이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중개에 있어서 고수급으로 바로 승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실무 내용들이 법조 실무와 어우러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